안녕하세요.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의 망구입니다. 와, 이 에이스빔의 터미네이터 M1은 지금껏 출시되었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역대급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LEP와 LED의 듀얼 광원을 채택을 했고, 또 특별히 LEP 같은 경우는 줌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중심광의 사이즈를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타임라인을 걸어드리니까 궁금하신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거든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쓴 것 같고요. 작은 패치 하나도 사은품으로 넣어줬네요.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주의사항이 써져 있는 안내지가 하나가 있고요. 멋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고 보증서, 랜야드와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습기 방지제 하나, 여분의 오링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이쪽이 LEP고요. 이쪽이 LED 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쌍안경 같기도 하고 레이저가 나가는 어떤 미래의 무기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건메탈 컬러입니다. 약간 진한 회색이 들어간 컬러이기 때문에 완전 검은색보다는 이 색깔이 좀 더 고급스럽고 멋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LEP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광원 화이트 레이저이기 때문에 옵션이 없고요. LED 같은 경우는 쿨화이트와 뉴트럴 화이트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쿨화이트는 좀 더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니치아 519A CRI 90짜리 연색성이 좋은 칩을 선택했고, 밝기는 대신에 한 2300루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선택을 했고요. 옵틱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면은 빛이 좀 스팟하겠다 하시겠지만 상당히 플러드한 빛의 품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P와 LED의 전환 스위치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클릭음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전원 버튼 및 모드 변경 버튼인데 이 버튼과 반대로 요거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의 촉감만으로도 스위치를 확인을 해서 확실히 눌러줄 수가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LED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배터리 캡이 조금 작게 느껴지다 보니까 배터리 교환할 때는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구매하시면은 배터리 보호 시트를 제거를 하셔야지 되고요. 에이스빔의 21700 51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 포트로 직접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배터리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21700 규격의 모든 배터리를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배터리를 끼울 때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된 배터리 모양이 있거든요. 이쪽 플러스 극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밀어놓고 배터리 캡을 잠가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충격에 강한 타입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LEP 있는 쪽은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등을 하면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상당히 좀 큼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할 때 배터리 잔량 체크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EP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살짝 각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이런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고 좀 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호불호는 그렇게 나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단을 보면은 랜야드 고리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뭐 떨어뜨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동봉되어 있는 랜야드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살짝 채워놨거든요. 윗부분을
그래서 좀 더 감각적인 디자인이 되었고요. 여기를 채워 놓음으로써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고안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도 채워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LEP의 줌 조절링을 돌리는데 불편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쪽에만 포인트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LEP의 줌 기능은 무단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소리가 지금 살짝 들어가고는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흔들거나 뭐 이동을 했을 때 쉽게 포커스가 바뀌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빡빡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틈으로 나중에 사용하다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돌릴 때 뭔가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전면이나 후면 쪽에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사용하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P 쪽을 보면은 이게 화이트 레이저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적용된 건 클래스 1의 규격이거든요. 구매 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지만 이쪽이 딱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으면은 딱 그냥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정말 독특한 파지가 되다 보니까 진짜 뭐 레이저 권총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디자인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구매하는데 이 디자인이 큰 역할을 했고요. 물론 타 회사의 이런 LEP와 LED의 듀얼 광원이 들어간 것도 있기는 한데 그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좀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전봇대를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은 LEP와 LED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로바로 변환이 되고 줌링을 좀 더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중심이 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재밌고 마음에 들다 보니까 요건 정말 소장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LEP 모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포커스를 제일 작게, 중심광의 지름을 제일 작게 한 상태이고요. 확실히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고 중심광의 지름은 상당히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을 당겨서 보면 상당히 밝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포인팅 하는 용도 그런 정도의 지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름을 넓혀주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또 비춰줄 수가 있는데 같은 밝기로 지름만 커지는 거다 보니까 지름이 넓어지면은 밝기는 조금 어두워지고 지름이 작아지면 이렇게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광의 지름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조절을 해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은 상당히 마음에 들 것 같고 상당히 재밌는 LEP의 줌 기능입니다. 근거리를 비추면은 이렇게 핀 조명처럼 특수 효과를 준 것처럼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일반 LEP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줌 기능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을 비추면은 운동화 정도를 비추는 정도가 이제 제일 넓은 지름이고 이렇게 줄이면은 운동화 끝만 밝혀주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전환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LEP로 LED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장점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실사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플러드한 타입이어가지고 상당히 공간을 넓고 고르게 비춰주다 보니까 눈부심 없이 뭐 근거리를 비출 때도 상당히 좋은 타입이고 LEP와의 조합이다 보니까 집중광이 없이 플러드하게만 세팅한 것도 에이스 빔에서는 잘 고안을 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터보는 110초 정도 생각보다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넓고 고르게 비춰주는 타입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LEP로 포인트를 줘서 비추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99개인가
네, 그게 한정판으로 나왔다 보니까 요거 리뷰를 보시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밝기는 이렇게 로우, 미드 1, 미드 2, 하이, 네, 이렇게 변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터보 모드, 그 다음에 3번 클릭, 트리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트로브 모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택티컬 라이트로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좋은데, 사실 그냥 뭐 위험할 때는 LEP 화이트 레이저로 바꿔서 어떤 대상물을 이렇게 그냥 비춰버리는 게 더 눈뽕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로 모드도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완전 이제 근접한 곳만 어스름하게 밝혀야 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접한 곳을 LEP로 비출 때는 이게 울트라로우 모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 눈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근접은 무조건 확산으로만 비추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LEP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링을 돌리다 보면은 링처럼 이렇게 빛이 약간 좀 번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는 없으니까요. 제품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줌라이트와는 이제 광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 그냥 줌 기능이 있나 보네가 아니라 화이트 레이저 LE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심의 지름을 작게 하면은 1600m의 거리를 밝혀줄 수가 있는데, 중심각이 워낙 작고 거리가 멀다 보면은 시력이 나쁘면은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줌을 상당히 멀리 당겨서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절링을 돌려서 지름을 크게 하면은 빛이 가다가 그냥 다 퍼져버리다 보니까 600m 정도만 근거리만 포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까운 데로 오면은 이렇게 또 밝게 비춰주는 그런 불빛의 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D의 밝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로우 모드이고요. 로우 모드만 돼도 어스름하게 밝혀주다 보니까 뭐 산책을 할 때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이고요. 미드 1이거든요. 밝기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드 2, 미드 2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이렇게 밝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고, 지금 이제 하이 모드입니다. 그래서 로우랑 미드 1은 별로 차이가 없고, 미드 1에서 미드 2로 갈 때 좀 밝기 차이가 나고, 또 미드 2에서 하이로 갈 때는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터보는 이제 2300 루멘인가 그런데 이렇게 좀 밝기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P 같은 경우도 밝기 조절은 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요것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터보 모드로 밝기가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3번 클릭하면은 이제 스트로브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LEP를 이용해서 호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치아 519A의 LED 칩이 적용된 제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연색성 CRI가 90이어서 사물의 색 재현력이 좋은 칩입니다. 밝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색 재현력을 좋은 거를 선택을 할 건지는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밝은 게 좋다 하시면은 쿨라이트, 나는 뭐 한 2000루멘 정도만 되고 좀 사물의 색깔을 잘 보고 싶다 하시면은 5000K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원 버튼이고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은 직전에 사용했던 광원으로 점등이 되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이 됩니다. LEP와 LED 간의 이제 변화는 중간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LEP, LED, LEP, LED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변경이 LEP로 된 상태에서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는 한번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꺼져 있을 때나 켜져 있을 때나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하면은 직전에 사용하던 광원의 터보 모드로 변경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3번 클릭하면은 스트로브로 진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변환 버튼을 누르면은 얘까지 바로 스트로브로 변환되면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3번 클릭하면은 LED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로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환을 하면은 얘까지 먹히지는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LED 같은 경우는 문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아주 어둡게 점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이 문라이트 기능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 기능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한 3초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락을 걸어 놓아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락을 해제할 때는 다시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구매하시면 바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LED 같은 경우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 LED 같은 경우는 워낙 조사거리가 길고 이게 화이트 레이저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비추거나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를 비추거나 혹은 하늘에 그냥 신기하다고 오랫동안 막 쏘고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빔의 터미네이터 M1 같은 경우는 후레쉬를 좋아하시거나 EDC 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등산이나 캠핑이나 뭐 낚시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정판으로 나왔다 보니까 구매욕을 좀 더 자극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될 만은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LED 하나 LED 하나 이렇게 2개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한 2배가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이긴 한데, 후레쉬계에서는 되게 창의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